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돌쇠토론 시간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정책위의장 그리고 공로센터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김현정 PD가 없어서 제가 대신하는데 두 분을 모시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편하네요. 아주 편안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편하네요. 계속 편하게 좀 해주시고요. 네. 사실 조금 전 일부에서요 심평 변호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심평 변호사 본인은 멘토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아니라고 확실하게 그동안 그런 적 없다. 진작 그러시지. 진작. 진짜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네. 즐기셔놓고 이제 와서야. 아무튼 그 멘토 이야기 나오니까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멘토로 불렸던 분이긴 하거든요. 또 멘토로 지칭되었던 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신당 창당 관련된 이야기 또는 수도권 전멸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면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좀 선을 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혹시 이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어떠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당 창당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 주도하에 신당이 창당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된다. 긍정평가율이 높고 우리 대통령 네. 제발 정치권 좀 개혁해줘. 그러한 국민적인 민심과 여론이 강해야 돼요. 지금은 아닌 거죠? 네, 지금 부정평가가 좀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의원들 숫자가 소수여야 돼요. 소수여야 돼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주도권을 상실했을 때 대통령이 내 인기가 높아. 근데 여당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공천 줘가지고 나와 함께 정치권을 바꿔나가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꾸릴 거야. 그거를 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해 줄 거야. 네네. 그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창당 케이스예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둘 다 조건이 안 맞아요. 둘 다 안 된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면 뭐 당명을 바꾸거나 네. 아니면은 당 대표를 바꿔버리면은 새로운 당으로 뭐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못하러 창당을 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건 불가능이라기보다도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썩 내키지 않더라도 네. 바꿀 수 있잖아요. 지지율 4%였던 사람을 당대표로도 앉혔는데 대통령실의 힘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나 이 경쟁력이 없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공천 과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그럼요. 뭐하러 번거롭게 신당 창당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뜻이 도저히 관철이 안 되는 네. 여당일 때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창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 모델이었다고 앞서서 이제 장 소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한 사실은 그 모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소수당을 창당을 했는데 승부수였죠. 이게 이제 뭐 탄핵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다수가 안 됐으면은 그대로 대통령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한 건데 그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배짱도 있고 일종의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서 그걸 네. 한 거고요. 그럼 윤 대통령은 그만큼 네. 정치도 모르고 정치를 모른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지금 뭐 사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공천도 좌우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네네.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심평 변호사 말씀 중에 네. 좀 행간을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거는 뭐죠? 그 여론조사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여론조사와 비슷한 네. 스토리의 얘기들이 여권 내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비슷한 조사 결과를 들었다는 사람을 몇몇 저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전수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표본이었던 것 같고 일부에 해당하는데 네. 썩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특히 수도권 상황이 안 좋다. 네. 이런 위기감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당 창당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이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김은혜 수석이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날카로운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뭔가 개인의 발언인지 이게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또는 아주 최측근들의 의중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해요. 현재 대통령실 참모들의 분위기는요. 네. 대통령의 의사, 판단, 뭐 생각 이거를 반영하지 않거나 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납득과 판단이 들어간 워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제 심평 변호사께서는 대통령의 멘토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 아니면은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을 뭐 일정 정도 대변을 해준다거나 읽어주는 그런 남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끝났다.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났다. 성과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김무성 당시 의원을 향해서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에는 좌장이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친박의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좀 배척당했고 아. 대통령으로도 배척당했었거든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사람 아니야. 네네. 그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실 내부 정보나 여권 내부 정보를 읽었던 그 정보 라인들이 다 끊기겠죠. 저렇게 되면 네. 대통령실발 경고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예. 대통령실에 제 예, 예. 지인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나왔죠. 아, 다 그래요? 쫓겨나고.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심지어는 언론에서 저분을 너무 과대포장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까지 지금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 변호사도 그런 네. 기색을 읽어서인지 네네. 반성문을 강하게 냈는데 반성문이라고 오늘 보십니까? 말씀 보니까는 뭐 대통령 위해서 날마다 기도도 하신다 그러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 얘기의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으나 네. 분명히 여권 내부에 위기감이 있는 건 맞고 또 그 위기감이 반영된다면 네. 대통령실발 대대적인 공천 불가리에 나설 수 있다. 그 두 가지 함의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치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또 뭐래요? 일부에서 했던 또 인터뷰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현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도 또 어차피 또 정치권 얘기입니다. 네. 다. 네. 잼버리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태풍 기상 영향으로 떠났습니다. 네, 떠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안정화되고 뭔가 좀 자리를 찾는 것 같은 상황에서 또 떠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질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조기 폐막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까지 그 규모 있는 국제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대응력밖에 못 갖고 있나? 사실 이런 자괴감마저 들어요. 지난 6년의 준비 기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도 참 개탄할 일이고 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3개월이 됐는데 그러고선도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이치에 맞지 않고 또 계속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그 공연도 원래 6일 날 한다 그랬다가 11일 날 한다 그랬다가 장소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했다가 다시 상암으로 바꿨다가 네,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에 따라서 출연진도 지금 막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아니 어떻게 정부가 하는 일 이것도 그냥 지자체에만 맡겨놓은 일이 아니고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3분이 장관이세요. 네. 그러면 범부처가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예.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세계인들 앞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국가 위상이나 국격이나 이걸 한순간에 까먹고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외신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번 잼버리 행사에 대한 그 국제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 유치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사를 사고 없이 마무리하는 게 지금으로서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네. 사후적인 평가, 뭐 감사,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뭐 행정적 책임 이거 반드시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좀 이 사람과는 헤어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죠? 성은 전이고 네. 이름은 정권이에요. 전 정권 씨랑은 네네네. 좀 헤어지고 잊어버리세요. 누군가 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된 지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은 다 국민의힘에게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작년 8월입니다. 네. 여가부 상임위원회 때 네. 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그러니까 이번 잼버리 행사를 주관하는 장관이죠. 네. 물어봤어요.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이 늦어지고 있다.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장관이 거의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월 달에 국감 때 또 네. 물어봐요. 네네. 잼버리가 잘 진행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언에 가까운 질문이네요. 태풍, 폭염 대책 다 세워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뭘 준비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번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고 사실상 파탄이 난 게 폭염이라는 기상 상황 때문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고 물론 네. 그 폭염에 대비해서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 피난 장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았던 면은 있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방역, 위생, 그렇죠. 위생. 보건 이런 맞아요. 문제였거든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전 정부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전 정부 탓이라고 하도 국민의힘에 그래가지고 네. 전 정권 씨와 전 정부 씨 다 네, 등장하네요. 그래가지고 네.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라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책임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죠? 이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조직위원장이나 집행위원장들은 뭐 도지사거나 아니면 장관이라서 서울에 있거나 세종시에 있잖아요. 네. 그럼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거의 모든 거를 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요. 네. 근데 그 사무총장을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은 네. 그냥 여성 정책관, 그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던 분이지 이러한 큰 행사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뭐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스카우트나 잼버리와도 직접 관련이 전혀 없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이 예. 이번 행사의 실패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느냐 저는 아니, 그렇게 근데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요? 네. 임기 남은 공공기관장도 내쫓는 마당에 네. 그까지 사무총장 바꾸면 되지. 네. 1년 3개월 동안 왜 안 바꾸고 냅뒀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굳이 찾아보자면 굳이 찾으신 겁니까? 네. 그 사무총장 탓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억지스럽고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실 내에 TF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면 범부처를 조율하는 네네. 국무조정실 내에 TF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둘 다 없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게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지자체 그다음에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다지만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 행사를 하는데 내부 TF가 없다? 내부 점검 장치가 없다?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의 지시가 굉장히 깨알 지시가 내려가고 네. 또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할 때. 짐작이지만. 예, 이게 사후 약방문이죠. 사실은 저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르려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까지 준비 과정과 앞으로의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TF가 당연히 정부 내나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네. 그것부터 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국회나 정부 네. 쪽 관계자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아직도 뭐 말씀 많이 들으시네요. 서류상 그거는 이제 국회 네네. 공무원들 다른 보좌진들 건가요? 후배들이 있으니까 예. 너무나 완벽하게 보고서를 다 해온다는 거예요. 보고서로. 하나의 틈을 잡을 수 없고 허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 국회에서 그 업무 보고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정도의 우려를 하면 네. 사실 현장에 가봤어야 됩니다. 여가부 가봤어야 장관이. 돼요. 이원택 의원이었죠. 근데 제가 보기 여가부 장관 현장에 안 가봤어요. 국감 끝나고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작입니다. 사단이 나는 거죠. 네. 근데 갔더라도 별 소용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개영식 3일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서 점검을 다 했는데 네. 그 김관현 전북도지사 그 집행위원장하고 네. 그 문제의 사무총장이 네. 이 오른쪽 왼쪽에 다 그 이상민 장관을 안내하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 틀어보니까 여기 온수도 나오네. 물이 그냥 따뜻하게 데펴진 네, 건데 온수, 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점검을 통해서도 네. 어떻게 알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요.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16일에 상임위에서 잼버리 책임론 관련된 어떤 질의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네. 그거 지켜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4만 3천 명의 그 청소년들이 많은 희망과 꿈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한 800만 원씩 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되게 안 좋은 기억만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 우리 폐회식 날 하는 K-팝 콘서트를 갖고
한 판에 이걸 뒤집어 보자.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제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참 어떻게 끝날지 사고 없이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네. 또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 이슈도 있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혁신위부터 좀 살펴보죠.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밝혔어요. 네, 밝혔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상처받았을 분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 표명을 했는데 다만 이제 본인에 대한 책임론 또는 위원장 경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건가요, 그러면? 가는 거겠죠. 근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갈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으로서의 네. 권위와 리더십을 상실했다라고 볼 상실했다. 수밖에 없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신우이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 동안 뭐 시부모를 모셨다고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라는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한들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냐. 아, 지금 당신이 누구를 지금 혁신하라고 그러냐. 당신부터 되돌아봐라. 네. 이미 그렇게 얘기된 것이고. 물론 또 김 위원장의 또 자녀는 또 반박글을 또 내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여기에 김은경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체제가 혁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처음 이제 혁신위가 발족할 때부터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뭐 인사, 판단력, 그다음에 사후 대처 네. 모두 다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문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스스로 고백을 했죠. 저는 철이 없고요. 정치 언어도 잘 모르고 정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왜 혁신위원장을 시킵니까? 철이 없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네. 거대 야당을 혁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죠. 빨리 정리해라. 저거 오래 끌면 끌수록 네. 오히려 이제 자꾸 상처가 덧나듯이 네. 계속 인구에 부정적으로 회자되면서 네. 이제 민주당의 뭐 혁신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만 안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내일 모레 3차 혁신안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 혁신안이라는 게 뭐 대의원제도 손보고 이런 건데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혁신위가 잦은 이제 언행상의 실수 또 정무 감각 부재 이런 걸로 사실상 기능할 수 없는 혁신위가 됐고 내부의 정치적 권위, 도덕적 권위 이런 걸 상실했고 네. 사실 김은경 위원장의 가정사나 개인사 문제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이 알 이유도 없고 사실 진위가 뭔지도 그건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개인사기 때문에 뭐 이제 이야기하지 그러나 않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김은경 위원장의 권위에는 데미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피하지 말고 네. 어쨌든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근데 본인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이제 함량 미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빨리 함량 걷어들여야 미달이다. 됩니다. 빨리 걷어들이고 지금 당내 그러면은 이 총선 앞두고서 혁신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네. 계속 저걸 미적거리고 피하고 그냥 둔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나오는 안이 당내에서 관철될 리가 만무합니다. 국민적으로 평가를 받을 리가 만무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한 거라고 네, 보세요. 끝난 거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출범할 때부터 네. 한 혁신위원이 저 혁신은요.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는 혁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그러한 행동과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휘청거렸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회를 둔 건데 그런 체제를 보호한대요. 그럼 뭘 혁신을 해요? 혁신을 하긴. 그렇네요. 네. 혁신의 의미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처음부터 좀 각자 동상이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민주당 관련해서 또 재판이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 이거 변호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겠느냐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 쌍방울 북한의 자금 대납을 보고했다.
라고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꿀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네. 실제 그런 진술을 할지 안 할지는 오늘 법정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얘기로 또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는 또 달랐거든요. 네. 서신은.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변호인단을 해임하느니 교체하느니 또 이제 부인하고 그런 갈등을 노출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에 모종의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종착점이 귀결점이 정확히 뭔지 네. 이거는 오늘 재판을 지켜봐야 알 것 같고요. 사실 해임 논란이 있었던 그 변호인, 그 법무법인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불출석 사유서 네네. 제출하고 다른 법무법인이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어. 그것도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출석 사유서 내놓은 거는 부부싸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거든요. 라는 진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예측과 달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네.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의 그렇죠. 동력이 생긴다면 네.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은 계속 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어봐야 되겠죠. 아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시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이거나 임시국회 중에 청구하면 네. 이제 관측한 대로 그냥 출석하거나 아니면 회기 중단하고서라도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갈 텐데 네. 정기국회는 회기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반드시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돼요. 네. 그때 본회의장에서 과연 당론으로 가결하자 어허. 이런 어떤 그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민주당 내부 논의가 모일지 네. 해야죠 그렇게. 아니면 이전처럼 또 일부에서는 이건 정당한 영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결시키자 이런 네네. 논의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유, 만약 후자로 이렇게 민주당 내부 논의가 모인다면 여론의 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럼요. 네. 사실 지금 정치 얘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원래 매주 화요일마다 본방송 끝나고 정꿀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김현정 PD도 없고 또 유창투 PD도 없어가지고 한 주 좀 쉬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제 좀 많이 네네. 마음적으로 좀 편안해졌어요. 홀가분 하신가요? 왜냐하면은 정콜쇼 나가려면 또 뒷얘기 취재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정꿀쇼 다시 한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양산 사저 만찬에 초대했다. 자, 이거 어떤 의미냐? 뭐 이미 정치 세력인데 친문의 정치 세력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25일 날 만찬한다라는 거죠. 윤건영 의원이 소집을 했다라는 것이고 청년 및 수도권 민심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혀진 사람으로 뭐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네.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아니면 친문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다. 네. 내년 공천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음흠. 이런 정치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약간 좀 과장된 해석인 것 같고요. 과장됐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냥 예. 전직 밥 먹는 청와대 거예요? 근무자들하고 밥 먹는 자리인데 그래요? 이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니까 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과거의 집권 세력, 그 친문 세력이 일종의 플랜 B, 컨티전시 플랜을 세우는 거 아니냐. 네. 뭐 이재명 대표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고 내년 총선 전망도 불투명하고 하니까. 근데 바람직하진 않죠. 전직 대통령이 본인과 함께 일했던 그 참모들 출신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내에서 왜 그 사람들만 모아서 뭐를 하냐. 이게 이제 지난 정권 세력이 내부에서 모종의 세력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안 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래요?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조선일보의 음모예요. 이거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근데 단순한 만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뭐 세미나도 한다고 하고 토론회까지 한다고 하고 예. 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친문 의원실 보좌진 한 30명에게 네. 자 우리가 총선 전략, 대선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너희들 한번 논의 좀 해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친목 도모하는 밥 먹는 자리는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아니, 없죠. 뭐 이번 자리의 성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세간에 떠도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그 정책 포럼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사이제라고 사이제 포럼. 그 참모들 중심으로 네. 그 사이제를 기반으로 한 내년 총선 앞두고 모종의 흐름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면 관측은 있어요. 이게 모종의 흐름이라는 게 혹시 신당 창당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주 과장된 해석. 그야말로 그렇고. 그건 아주 과장된 해석이고 그보다는 민주당의 위기에 대비한 네네. 어떤 플랜 B 같은 거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오. 관측도 있고 네. 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당내 갈등이 깊어져서 뭐 친명 비명 내지는 친문 비문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상황이 온다면 네. 그럴 가능성 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그에 음. 대비한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관측은 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무슨 그 참모 출신들 전직 의원, 저 현직 의원들하고 갖는 모임이 그런 성격의 자리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 박원석 의원님처럼 거룩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네. 저처럼 이제 좀 저급하게 제가 해석을 하면 저급한 해석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초금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근무했던 그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에요. 초금해가 한 20명 되는데 뭐 금요일에 만나는 뭐 네. 그런 거였죠? 예. 이분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야. 우리 공천 안 주기만 해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하. 우리는 공천 줘. 이러한 신호를 집단 주는 세력화. 거네요. 네, 그럼요. 오. 결국 모든 정치적인 네네. 행위는 네. 내년 총선에서 공천으로 네.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뭐 저급한 해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꿰뚫어보는 해석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습니다. 해석을 잘해주셔서. 아주 두 분 덕분에 편하게 오늘 제가 좀 진행을 해봤고요. 돌쇠토론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문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